32살의 민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친척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눈물만 흘렸고 민호의 어머니 경희는 기력을 잃은 채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씩씩하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경희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여자 화장실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경희는 처음에는 자신의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밝은 통화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 진짜? 완전 대박이네. 아, 몰라. 그냥 속이 다 시원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며느리 유미였습니다. 민호와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29살의 유미였습니다. 경희의 손은 떨렸습니다. 단 하루 전만 해도 민호가 유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유미의 생일을 맞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준비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지금 민호의 옷장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희는 참지 못하고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가 외쳤습니다. 유미야,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문이 열리고 유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경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친구가 위로해줘서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잠깐 환기하려고요. 하지만 경희는 방금 전 들었던 통화 내용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마지막으로 들렸던 유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자유다 진짜. 자유라니요. 남편이 죽은 날 장례식장에서 자유라는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경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희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민호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았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휴대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경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낯선 번호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010-9977이라는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와의 통화는 지난 한 달간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시간대도 있었고 한 번 통화할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씩 통화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을 때 경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마지막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우리 둘 다 자유야. 조금만 기다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경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유미가 방금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통화한 상대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희는 서서히 몸이 굳어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경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 장례식 끝났어? 경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라니요. 유미를 여보라고 부르는 남자가 있다니요. 경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전화 저편이 급작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경희는 민호의 휴대폰을 꼭 쥐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었습니다. 경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진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계획한 일이었을까요? 경위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사고 현장을 이미 조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했고요. 고인께서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시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단독 사고입니다. 하지만 형사님, 이 문자를 보세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경위는 민호의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자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자유라는 표현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닐 수도 있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위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경위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탐정 강 실장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경희의 이야기를 듣고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뢰인님, 제가 며느님과 그 남자의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틀 후 강 실장은 놀라운 사실을 가져왔습니다. 유미가 민호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준석이었습니다. 35살의 사업가로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미 씨는 결혼 후에도 준석 씨와 계속 만났습니다. 호텔 CCTV에도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호 씨가 사망하기 이틀 전 유미 씨는 민호 씨 명의로 5억 원의 생명보험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경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억 원이라니요. 기존에 들어놓은 보험까지 합치면 총 8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익자는 당연히 배우자인 유미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 당일 민호 씨가 마신 커피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부검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유미가 민호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졸음운전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경희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강 실장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통화 기록, 호텔 CCTV,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부검 결과까지 말입니다. 담당 형사는 자료를 검토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유미 씨와 준석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겠습니다. 며칠 후 유미와 준석은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준석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 말하겠습니다. 준석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미는 민호와 결혼한 것 자체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민호가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했고 결혼 후 차근차근 보험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금액이 모였을 때 준석과 함께 민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유미가 민호 씨 출근 전에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호 씨가 출근하는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차를 들이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니 불행히도 민호 씨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희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그것도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을 돈 때문에 죽인다는 것이 말입니다. 유미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준석의 진술과 물증들이 명확했습니다.
결국 유미도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뻔뻔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석이가 빚 때문에 힘들어했고 저도 가난한 삶이 싫었어요. 민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에게 평범한 삶만 줄 수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은 걸 원했어요. 경희는 유미를 바라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아들은 그저 돈을 뽑아낼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유미와 준석은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을 고려해 유미에게 징역 25년, 준석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유미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어떤 형벌로도 치유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경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그날 밤 경희는 민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진실은 밝혀졌고 악인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 숨겨진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면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